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단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를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보고요. 사진에서 중요한 빛과 구도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과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빛과 구도를 잘 조절하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착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착시 사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화 하나를 골라서 내가 갖고 있는 소품으로 비슷한 장면을 연출해보는 쌍둥이 명화 챌린지 방법을 소개하고 함께 참여해 볼게요. 우리는 언제 사진을 찍나요? 가장 최근에 사진을 찍었던 적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생일 파티라던가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가족들과 특별한 곳에 여행을 갔을 때, 또는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여권 사진에 들어갈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때의 좋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 눈에 특별하게 보였던 그 장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태블릿 PC처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기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선택해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장치를 선택했다면 화면 안에 들어오는 빛과 구도를 잘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진의 내용에 어울리는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구도를 적절하게 조절한 화면을 말한답니다. 빛과 구도 외에도 관점도 중요하지요. 사진으로 담을 만한 장면이 무엇인지 골라내고 그 안에서 색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렌즈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사진이 밝게 찍히는 걸 알고 있지요. 그리고 빛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사진 전체의 분위기나 대상이 갖고 있는 느낌도 많이 달라져요. 사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같은 날, 같은 작가가 찍은 사진을 2장 찾아볼 수 있을까요? 빛의 양을 살펴보면 비슷한 2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국 왕실의 조지 왕자인데 조지 왕자의 머리 주변으로 밝게 빛나는 빛을 보니 해가 사람의 뒤쪽으로부터 비쳐 들어온 역광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 색을 보니 빛이 들어온 양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왼쪽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왔나요? 빛의 양은 어떤가요? 뒤통수보다 얼굴의 앞쪽 면이 더 밝은 것을 보니 왼편에서 빛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는 사진에서 빛이 들어온 양과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교과서 17쪽을 보면 빛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많을 때, 적당할 때, 부족할 때를 비교한 3장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 정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내에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 노출 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면 실내에서 인공 조명의 개수와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 형광등 같은 것이지요. 야외에서는 빛의 양이 적당한 시간에 나가서 햇빛을 등지거나 마주보는 등의 방향을 잘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알맞은 방법들을 선택하도록 해요. 작가들이 빛의 방향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들을 살펴볼까요? 고흐의 작품을 잘 알고 있지요? 이 고흐의 작품에서 빛이 들어온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볼까요? 어느 쪽에서 햇빛이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볼 때 오른쪽, 고흐 기준으로는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양쪽의 눈을 한번 볼까요? 한쪽 눈이 다른 한쪽보다 좀 더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림자가 진 곳을 보고 그 반대편에서 빛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작품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이 작품에서는 고흐의 어느 쪽이 더 밝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마 부분에 광이 나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땐 왼쪽, 고흐 기준에서 오른편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반대편이 어둡게 그림자가 지고 있어요.
교과서 16쪽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햇빛을 마주보고 있는지, 측면에 두고 있는지, 등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얼굴 표현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손전등으로 턱 아래를 비추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해본 적이 있지요? 빛의 방향이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다음은 구도라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구도와 각도와 원근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민들레가 너무너무 예뻐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민들레를 찍을 때에는 화면 내에 중앙에 찍을지 또는 한쪽에 치우쳐서 사진을 찍을지 결정을 해야 하지요. 그게 바로 구도고요. 그리고 민들레를 위에서부터 내려서 찍을지 또는 땅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민들레를 올려다보면서 어렵겠지만 찍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각도라고 하고요. 내가 민들레를 멀리에서 펼쳐진 풀밭 전체와 함께 찍을 것인지 또는 민들레만 클로즈업을 해서 찍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원근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한다면 내가 의도한 대로 사진 촬영할 대상들을 화면 속에 알맞게 담을 수가 있답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볼까요? 왼편 위쪽에 있는 사진은 카메라의 위치와 화면에 찍힌 대상의 관계가 어떠한가요? 그래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것 같지요? 작품 캡션을 살펴보면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찍을 때에는 대상의 맨 윗부분이 보이게 되고 측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전깃줄 위에 새집을 지은 장면이긴 한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찍으니 전깃줄 위에 떠있지 않고 마치 풀밭 위에 바로 새집을 지은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나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구와 달 사진을 보세요. 화면 속에 대상이 두 개가 있고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런 효과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조형 원리 중에서 대비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모습이 전체가 나오지 않고 일부분만 확대되어서 우리 앞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구도와 왼쪽에 있는 지구가 중심에 놓여져 있는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지구 사진이지만 구도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줘요. 좀 더 극적이고 강조된 효과를 주는 것은 어느 쪽이지요? 그래요. 지구와 달의 크기 차이를 비교했고 지구의 크기를 확대시켜 놓은 오른쪽 사진이 지구를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지요. 구도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대상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카메라 화면 속에 무엇을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담을지를 결정하는 이 구도를 잘 조절하면 재미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팔을 벌린 사이에 다른 친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런 착시 사진은 원근감을 활용한 착시 사진인데요. 사실 이 친구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진 속에서는 마치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들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 원리가 위쪽에 놓여져 있는 접시 위에 놓인 친구들 사진이에요. 그 오른쪽의 사진은 어떤가요? 바닥에 누워서 찍은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위에서 촬영했을 때에는 마치 산 위를 날아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놨지요. 티셔츠로 구름을 만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방패를 만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진 촬영을 할 때의 나의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과 하나를 보고도 똑같은 의자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편안한 휴식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그 의자에서 느껴진 외로움, 겉모습 너머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의자로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요. 또 평범한 꽃 한 송이라도 현미경과 같은 독특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확대 사진을 찍고 여기서 꽃감 같은 모양이 보이네 라는 발견을 했다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있는 사진을 찍은 게 돼요. 여러분들도 색다른 관점이 있는 사진을 찍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제까지 사진 촬영 방법으로서 빛의 양과 방향을 조절하고 구도와 각도, 거리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에는 모든 상황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중요한 부분만 화면 속에 담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화면 속에 어떻게 배치할지의 문제인 구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한 뒤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찍은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이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사진, 나만의 독특한 시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우리 사진 찍는 즐거움에 함께 푹 빠져볼까요? 오늘의 활동입니다. 쌍둥이 명화 챌린지. 빛과 구도를 생각하면서 쌍둥이 명화 사진을 찍어요. 준비물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하나 필요하고요. 평소 좋아했던 작품이나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줄 방법으로 검색한 작품 사진 한 장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작품 속 소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비슷한 색상과 형태의 물건들을 모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작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검색창에 구글 아트 앤 컬처를 검색해요. 그때 나오는 홈페이지를 클릭한 뒤에 홈페이지의 우측 위쪽을 보면 찾아보기라고 하는 네 글자가 보일 거예요.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그 아래에 잘 분류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아트 카메라라고 하는 분류를 선택을 했는데, 아트 카메라가 좋은 것은 작품의 표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세밀한 사진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보이지요? 마음에 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녹색깔 배경에 남자아이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작가의 작품일까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품 사진이 나오고요. 사진 아래쪽을 내려보면 작가 이름과 작품 제목, 만들어진 연도가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었네요. 다른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페르메일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클릭을 했더니 작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요. 표면에 갈라진 크랙들도 자세히 볼 수 있고, 어떤 색이 칠해져 있는지, 그림자 표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들을 탐색을 해본 뒤에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시작하면 됩니다. 작품 속의 빛과 구도를 살펴보는 단계예요. 선생님과 공부했던 것처럼 빛의 양과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작품에서 왼편에서 빛이 들어왔다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에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을 왼편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그림자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카메라 화면에 내가 꽉 차게 서야 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야 할지도 원래의 작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와 소품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서 보았던 의상이나 작품 속의 대상들이 갖고 있었던 소품들을 비슷하게 마련을 하는데요. 꼭 모자를 썼다고 해서 같은 모자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얹어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은 색깔과 비슷한 형태의 물건들을 모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즐겁게 촬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한 작품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친구들이 만든 작품들을 볼게요. 윌리엄 호가스의 소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것이 느껴지지요? 한쪽 팔을 딱 걸친 자세라던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린 포즈, 그리고 머리에 쓴 가발과 옷의 색상, 그리고 블라우스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쌍둥이 명화였어요. 다음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년이라고 해야 하나요? 머리에 쓴 파란 색깔 천과 그 다음 의상의 색상을 맞춘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고요. 빛이 들어온 방향도 알맞게 결정했네요. 화면의 구도가 원본 작품과 거의 비슷해요. 고흐의 자화상을 따라한 작품도 있네요. 고흐가 쓰고 있었던 털모자와 머리에 감았던 붕대들, 그리고 조금 슬퍼 보이는 표정까지 고흐의 자화상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몸을 틀은 방향이라든지 빛이 들어온 방향도 원본 작품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클로드 모네이의 파라솔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사진이에요.
멀리 보이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작은 인형 올려놓은 아이디어가 기발하지요? 양산을 들고 있는 포즈와 구도를 선택한 것도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즐거운 미술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